안녕하세요, 선생님들. 8장 AI 튜터의 설계도 애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장에서는 AI 튜터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 핵심 구성 요소는 무엇인지 알아볼 겁니다. AI 튜터가 믿을 만한 답을 주기 위해서는 무엇을, 누구를, 어떻게 가르칠지를 설계해야 하죠. 그리고 중요한 건 거짓말, 즉 환각을 막는 장치인 RAG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핵심 질문입니다. 답을 주는 AI와 질문을 던지는 AI는 어떻게 다를까요? 이 AI들이 무엇을, 누구를, 어떻게 가르칠지, 즉 도메인 모델, 학습자 모델, 교수 모델을 어떻게 설계해야 할까요? 그리고 AI가 믿을 만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장치가 필요한지 알아봅니다.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을 통해 선생님들은 AI 튜터, 즉 ITS가 에이전트의 한 형태임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세 가지 구성 요소인 도메인 모델, 학습자 모델, 교수 모델을 살펴볼 거고요. 전통적인 튜터와 최신 LLM의 차이도 알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환각과 이를 줄이는 RAG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르치는 일 자체가 스스로 판단하고 여러 단계를 처리하는 일이라는 점에서 AI 튜터도 에이전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가 되기 위한 세 가지 요소, 즉 스킬, MCP, A2A가 여기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AI가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봅니다. 에이전트의 세 가지 부품, 스킬, MCP, A2A를 튜터 버전으로 해석해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질문 유도라는 스킬입니다. 이 스킬이 이번 장과 다음 장의 중심축이 됩니다. 9장에서는 여러 AI의 협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더 깊이 들어갑니다. AI 튜터를 만드는 핵심은 프로그래밍이 아니라 설계입니다. 프로그래밍은 도구가 대부분 해주지만 무엇을, 누구를, 어떻게 가르칠지 결정하는 일은 설계가 담당하죠. 특히 답을 주지 않고 질문으로 유도하는 스킬이 중요합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인간의 책임이 커진다는 3장의 원칙이 여기서 구체화됩니다. ITS의 세 가지 구성 요소. ITS는 가르칠 내용을 결정하는 도메인 모델, 누구에게 가르칠지를 정하는 학습자 모델, 그리고 어떻게 가르칠지를 다루는 교수 모델로 구성됩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함께 작동해야 AI 튜터가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죠. ITS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봅니다. ITS, 즉 Intelligent Tutoring System. 이 시스템은 1984년 블룸이 제안한 이 두 시그마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1대1 개인 지도를 받은 학생들이 일반 교실 수업을 받은 학생들보다 평균적으로 약 2표준 편차 높은 성취를 보였다는 내용입니다. 즉각적인 피드백과 속도 조절이 가능해 실수할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이죠. AI 튜터는 이러한 개인 지도의 효과를 대중화하고자 합니다. 그림 8일의 세 상자를 함께 봅니다. ITS는 세 가지 모델로 구성됩니다. 도메인 모델은 무엇을 가르칠지를, 학습자 모델은 누구를 가르칠지를, 교수 모델은 어떻게 가르칠지를 다룹니다. 개념의 체계와 순서, 이미 아는 것과 모르는 것, 그리고 언제 힌트를 주고 언제 설명할지를 설계합니다. 초등 4학년 교실의 사례를 통해 ITS의 3요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AI 튜터를 만든다는 것은 결국 이 세 가지 모델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분모가 같은 분수의 덧셈을 가르치는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담임 선생님의 사례. 첫날에는 진단을 통해 분모 합산 5개념이 학습자 모델에 기록됩니다. 두 번째 주에는 비슷한 5개념을 가진 다른 문제에서 그림 설명으로 시작합니다. 분수는 왜 배워야 해요? 같은 질문에 LLM이 즉석에서 답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세 모델은 매일 진화하며 살아있는 기록이 됩니다. 고등학교 수학의 사례, D 선생님의 2차 함수 수업이죠.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ITS의 뼈대는 변하지 않습니다. LLM은 미리 짜둔 것을 그 자리에서 만드는 것으로 바꾸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ITS는 학교급을 가로질러 일관된 뼈대를 유지합니다. 전통적 ITS가 남긴 교훈, 아우토 튜토라는 시스템이 그 대표적 예인데요. 이 시스템은 EMT라는 방식을 사용했죠. 기대와 5개념을 기준으로 학생의 답을 분석했습니다. LLM, 즉 대형 언어 모델이 등장하면서 많은 부분이 달라졌습니다. 아우토 튜토리 작동 방식. 먼저 자유 낙하하는 엘리베이터 속 소년에게 일어나는 일 같은 문제를 학생에게 냅니다.
학생의 답은 두 가지 기준에 견주어지죠. 기대, 즉 정답 요소와 오개념, 즉 오답 요소입니다. 학생의 답이 얼마나 이들과 겹치는지를 통해 일치율을 측정합니다. 그리고 답이 정답 요소와 많이 겹치면 더 설명하도록 격려하고 오개념이 보이면 힌트나 프롬프트로 유도합니다. 아우토 튜토가 왜 교실 전체로 퍼지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세 가지 벽 때문이었습니다. 첫째, 자연어 이해에 한계가 있었고, 둘째, 정적 콘텐츠에 머물렀으며, 셋째, 확장성의 부족이었습니다. 정해진 표현에는 강했지만 창의적이거나 복잡한 답변에는 취약했습니다. 또한 오개념 목록과 피드백이 미리 스크립트로 짜여 있어서 과목이 늘어날수록 도메인 모델링과 콘텐츠 제작 노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졌죠. OECD의 디지털 교육 전망 2026 보고서에 따르면 LLM은 기존의 규칙 기반 AI 튜터의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학생 입력에도 인간다운 설명과 명료화 질문, 다회차 비계를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RAG나 미세 조정을 통해 최신 정보까지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아우토 튜터는 미리 짜인 스크립트를 사용했지만 LLM 튜터는 그 자리에서 내용을 생성합니다. 뼈대가 되는 세 가지 모델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아우토 튜터, LLM 튜터, 그리고 아락 튜터를 비교해 봅니다. 이 세 시기를 나란히 놓고 보면 그 차이점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각 시스템의 특징과 발전 과정을 통해 AI 튜터의 진화 방향을 알아보겠습니다. 중학교 국어를 가르치는 B 선생님의 사례, 몇 해 전만 해도 답을 20가지로 예상하고 질문 스크립트를 손으로 짰습니다. 그러나 LLM 튜터의 등장 이후에는 교사의 역할이 만드는 일에서 고르고 지키는 일로 변화했습니다. 교과서시 해설을 참조 자료로 고르고 정답을 바로 알려주지 말 것을 프롬프트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요. 예상 밖의 답이 나왔을 때 낡은 대본이 되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이죠. 소크라테스식 놀이마당, 답을 바로 주지 않고 질문을 던져서 상대가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튜터입니다. AI가 이 방식을 활용하면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이 방식이 AI 튜터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봅니다. 비계는 지원을 줬다가 능력이 자라면 걷어내는 과정입니다. 소크라테스 방법이 생성형 AI와 만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AI가 질문의 높이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어 학생에게 알맞은 비계를 제공합니다. 칸 아카데미의 칸미고도 이런 소크라테스식 대화를 기본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소크라틱 플레이그라운드에는 5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평가, 튜터링, 게임, 가르치는 역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B 선생님이 중등 국어에서 활용한 사례를 보면 학생들이 가르치는 역할을 맡았을 때 가장 풍부한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학생 중심의 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봅니다. 뉴턴의 제2법칙을 배우면서 자신감 777인데 틀린 학생 어떻게 지도하실 건가요? 평가와 가르침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AI가 답을 주지 않을 때 학생이 더 깊이 배울 수 있습니다. 진단 중에도 학생이 자신의 실수를 스스로 발견하도록 이끌기 때문입니다. OECD에서는 이것을 답을 주는 AI와 질문을 던지는 AI는 무엇이 다른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AI 튜터가 계속 질문만 하면 모르는 학생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라는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튜터는 질문만 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교수 모델이 힌트, 설명, 진도의 타이밍을 정합니다. 소크라테스식 질문은 학습자가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을 때 효과적입니다. 처음 접하는 개념이라면 설명이 필요합니다. 교수 모델의 설계가 중요합니다. 환각과 레이즈, 믿을 만한 답을 제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하기 전에 자료를 먼저 찾아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AG는 AI가 환각을 줄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 기술입니다. 환각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AI가 그럴듯하게 거짓말을 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가르치는 AI가 자신 있게 틀린 답을 하면 학생들은 그것을 그대로 배울 수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AI는 다음 올 단어를 이어붙이는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모르겠습니다가 기본값이 아니죠. 틀린 내용은 한 번 배우면 고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개념은 처음부터 막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죠. 예를 들어 어떤 반에서는 박쥐가 포유류라는 답은 맞췄지만
겨울나기에 대한 잘못된 설명을 지어내기도 했답니다. 아레이게라는 기술, 찾기 붙이기 답하기의 3단계로 구성됩니다. 먼저 참조 자료에서 질문과 관련된 부분을 검색합니다. 찾은 내용을 대화의 맥락에 첨부하고 첨부된 자료만 보고 답합니다. 없으면 없다고 솔직히 말하는 거죠. 검색, 첨부, 답변이 이루어지는 이 과정에서 단원별로 잘 정리된 자료를 넣으면 검색 품질이 높아집니다. 환각을 줄이는 방법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프롬프트, RAG, 미세 조정, 그리고 교사 검토입니다. 직접 해볼까요? 챗GPT에 같은 질문을 2번 던져보세요. 자료를 준 경우와 주지 않은 경우로 나눠서요. 예를 들어 교과서 3단원을 어떻게 설명하나요? 라는 질문을 해보세요. 자료 없이 답할 때는 틀린 답을 자신 있게 말하면 환각입니다. 자료를 주고 위 자료만 보고 없으면 모른다고 지시하면 자신 있게 틀리는 횟수가 줄어들고 교과서 표현과의 일치도가 높아집니다. AI 자체를 믿기보다는 AI가 보는 자료를 잘 설계하는 게 중요합니다. RA기에 대해 흔한 오해가 있습니다. RA기를 쓰면 AI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사실은 RA기가 환각을 크게 줄이지만 완전히 없애지는 않아요. 참조 자료가 틀리면 AI는 그 틀린 내용을 옮겨 말할 수 있습니다. 검색이 관련 조각을 못 찾고 답을 강행하면 여전히 지어내기도 하죠. RAG는 사람의 책임을 없애는 기술이 아니라 더 선명하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교무실에서 수업이 끝난 오후 C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난주에 튜터가 아이한테 엉뚱한 걸 자신 있게 말하더라고요. 자료에 없는 내용인데. B 선생님이 그래서 우리 반은 참조 자료를 교과서로 고정해두고 자료에 없으면 모른다고 말해라고 넣어요 라고 하셨죠. A 선생님은 저는 이제 답이 나오면 어디서 찾은 내용인지 보여줘 라고 하게 해요. 출처가 안 보이면 다시 찾으라고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C 선생님은 자료를 잘 관리해야겠다고 하셨습니다. 교과서가 바뀌면 갱신하는 일도 교사의 몫이군요. 신뢰도는 AI의 능력이 아니라 교사가 어떤 자료를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장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AI 튜터의 믿을 만함은 RAG에서 나온다입니다. 3가지 모델은 교실에서 AI 튜터를 설계할 때 사용하는 체크리스트죠. 이 3모델을 잘 골라야 AI 튜터가 올바르게 작동합니다. 생각해 볼 질문. 첫 번째, 내 교실의 한 단원으로 AI 튜터를 설계한다면 3모델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 두 번째, 답을 주는 AI와 질문을 던지는 AI가 내 수업에서 각각 어느 순간에 필요한지. 세 번째, RX 체험을 직접 해보셨나요? 챗GPT에 자료를 준 것과 안 준 것의 차이를 느껴보셨는지. 질문 계속. 네 번째, RX 체험에서 자료에 없는 질문을 던져보았는지, 자료 밖의 질문에 AI가 어떻게 답하는지가 신뢰 설계의 핵심이죠. 5번째, ABC 선생님의 사례 중 하나를 골라서 그 교실에서 3모델이 각각 어떻게 작동했는지 설명할 수 있는가. 6번째, 환각을 줄이는 4가지 방법 중 내 교실에서 가장 먼저 적용해 볼 것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부록 이 실천으로 옮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I 설계안의 6요소 중 요소 2에 대해 다룹니다. 무엇을 넣고 무엇을 빼고 날짜를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I 튜터 설계에서는 출처가 안 보이면 다시 찾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내 단원의 3모델과 참조자료 빈칸만 표시해도 충분합니다. 믿을 만한 튜터는 결국 믿을 만한 자료 설계의 줄임말이니까요. 참고자료, OECD의 2026년도 디지털 에듀케이션 아웃룩에서 AI 튜터에 대한 내용을 다룬 부분이 있습니다. H 등의 연구는 AI가 교육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다룹니다. 리우와 동료들의 연구는 RAG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활용한 AI 튜터 시스템을 소개합니다. 월카트와 샤츠의 Modernizing Learning과 블룸의 연구도 참고할 만합니다. 여기까지 8장이었습니다.